안녕하세요. 9월 19일 월요일 마감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체감이 엄청나게 안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 좀 길 수 있으니까 꼭 다 들어주시고 오늘 있었던 일들은 제가 저번 주에 미리 다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항상 마감 시황 조금 진지하게 들으시고 본 방송에서도 많은 말들을 하니까 꼭 길어도 다 들어주시면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겁니다.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이런 시황 들으면서. 오늘 특징적인 거는 미국 시장은 지난 금요일 밤에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시장 포함해서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렸어요. 흔들렸는데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요, 일단. 각 나라마다 처한 사항이 다른데 일단 수급으로 보면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저번 주 시황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이 장 막판에 우리의 눈을 흐리기 위해서라고 해야 되나? 장 막판에 약간 환매수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순환매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우려했던 게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앞전고요. 두 번째가 종목에 대한 우려인데 첫 번째가 LG 엔솔이에요. LG 엔솔에 대해서 말할 때 저번 주에 LG 엔솔, 뭐 혼다 합작법인, 북미 시장 지배력 강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 지금. 순환매 차원에서 그럼 순환매가 뭔데? 그거는 제가 본방송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순환매상 얘가 올라간 거지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러면 제가 이게 더 이상 올라가기도 힘든 구조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올라갈 구조가 힘들면 내려갈 일밖에 없죠. 근데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흔들림이 나왔어요. 6%나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 같은 게 6%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LG 엔솔이 투심을 좀 약하게 많이 시켰고 제가 예측한 대로 안 됐어야 되는데 LG 엔솔이 뺐다는 거.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LNF가 있어요. LNF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스코홀딩스 비교하면서 저번 주 시황 때 북미의 공장을 산자부에서 불어내렸다. 보안상, 기술 유출상. 뭐 이런 뉴스 나와서 안 빠져서 일반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 괜찮나 보다. 그런 걸 생각하지 마라. 그래 놓고 뺀다. 그대로 나왔어요, 얘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코스피의 시총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탑티어인 LG 엔솔이 저렇게 부러졌고요.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종목에 차지하는 LNF, 특히 요새 핫한 2차 전지, 얘네들이 이렇게 부러질 거를 제가 예상을 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다만 저점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서 안 나오기를 바랬는데 오늘 이렇게 대형 큰 두 종목 얘네들이 엄청나게 흔들리다 보니까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폭락이 나왔어요. 대주전자, 코스모화부터 시작해서 이런 관련주들 이런 두 종목이 이렇게 빼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다. 미국 시장과 반대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적인 건 오늘 뺀 거는 기술로 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외국인이 많은 물량도 아니고 적은 물량으로 기술을 써서 뺄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푹푹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뺐다가 들어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얘네들한테. 오늘은 물량도 없이 그 기술을 써서 뺀 날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술로 뺀 거는요. 다시 기술을 걸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뺐다고 해서 여러분들 같이 투매에 동참해서 뇌동매매해서 저점에 던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뺀 건 기술로 뺀 거고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나 경제팀이나 경제 유튜버들은 FOMC가 다가오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데 FOMC가 오는 거는 동네 꼬마도 알고요. 0.75 재수 없으면 100bp 올리는 건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이미 나와 있는 걸로 뺀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 주에 마감 시행에서 말했던 우려스러운 일들 얘네가 이제 빠질 때가 됐다. 조정이 올 때가. 그 조정이 와버려서 모든 종목들이 투심에 악영향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요새 엄청나게 상승했던 세비캠 같은 종목, 미래나노텍, 금양, 주도주였던 이런 섹터에서 엄청나게 거의 하한가 식으로
확 빼버리니까 기존에 정배열 만들고 고점을 트라이 하던 애들까지 같이 흔들림이 나오는 거예요. 고점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니까 못 가는 거죠. 무서워서. 내가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이걸 올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조금 시세를 못 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장을 보시면 오늘 코스닥에서 막판에 여기서 좀 뺀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좀 막판 기술을 건 거예요. 안 빠져도 될 걸 뺐어요. 물론 이 이면에는 미국 나스닥 선물이 아침부터 플러스 15포인트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포인트 이렇게 빼다 보니까 줄줄줄 흐른 건 있지만 여러분 미선물이 200포인트 나스닥 빠져도요 장 안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술을 거냐 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기술을 건 거고요. 막판에 이건 굳이 안 빼도 되는 거였는데 뺐거든요. 그래서 이 반등 폭은 755는 조만간 다시 당장 내일이라도 미국 시장 크게 안 빠지면 755는 트라이하러 갈 것 같고요.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빠지다 보니까 동일 선상에 있거나 상단에 노출돼 있던 이런 한미글로벌 테마주들 이런 애들도 오늘 추풍 낙엽을 댔고요. 이런 S에너지 같은 건 뭐 거의 부도 차트처럼 고점 대비 그냥 50%가 빠졌고요. 3일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도주가 흔들리다 보니까. 주가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돌아가요, 원래. 근데 우려했던 바가 다 나왔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게. 그래서 시장을 좀 뺐고 코스피도 보면 어제까지는 좋았지만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그려드렸었는데 이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그 그림이 그대로 나왔어요. 음봉이. 시장이 좀 빠지다가 어느 정도는 돌릴 거라고 봐요. 뭐 미수나 신용이 아니라면 가지신 분들 큰 걱정 하시지 마라. 시장은 반드시 다시 또 반등이 온다. 다만 오늘 이렇게까지 뺄 필요는 없었는데 이 정도까지 뺐다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어서 그게 전혀 아니에요. 안 나왔으면 하는 게 그냥 나온 것 뿐이지 꼭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두들겨 맞은 것도 아니고 오늘 그렇다고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1,400원을 돌파해서 갔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제 연중 최고점 근처에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투심이 악화된 것 뿐이에요. 고점에서 잘 가고 있는 애들이 흔들림이 나왔기 때문에.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삼성전자는 오늘 안 빠졌어요. 여러분. 삼성전자는 오늘 전혀 안 빠졌어요. 시장 빠지는데. 이 신기한 일이죠.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순환매. 얘까지 빼면 장은 폭락해요. 그걸 원하진 않는 거예요. 장 폭락까지는. 제가 저번 주에 시장 때 또 말씀드렸지만 얘는 저점을 깨는 척 자꾸 하지만 사실 삼성전자는 저점을 깨서 와장창창 빠지진 않을 거다. 계속 저점 깨는 척 하지만 다시 돌려놓고 이렇게만 잡아놓고 다른 쪽에서 빼는 거예요. LG엔솔, 두산에너빌리티, HMM, 카카오, 요새 올랐던 고려아연 돌아가면서 패대기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수를 맞추고 종목들의 흐름을 다 짜임새 있게 맞추는 거지. 그냥 어떤 뉴스가 나와서 던져서 어떤 뉴스가 나와서 급등해서 이런 게 아니라 키높이를 한다는 거예요. 시장은. 얘 오르면 1번 나와서 맞으면 그 다음에 2번 맞고 2번 올라가면 3번 조정 줬다가 2번 두들겨 맞으면 3번이 올라가고 골고루 올린다는 거예요. 골고루. 하나만 올리는 게 아니라. 대신 하나만 오를 때도 있죠. 주도주 같은 애들. 그건 주도주라고 부르는 거고요. 대부분은 순환매에 따라서 얘 한 번 올라가면 쟤 한 번 올라가고 쟤 한 번 올라가면 얘 한 번 내리고 그래서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주식 격언이. 그건 틀린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고 치면 200만 원씩 5종목에 넣으면 1번 그룹이 올라갈 때 3, 4, 5번에 있는 종목들은 내립니다. 아래로. 왜 내리냐? 순환매가 뭐냐? 여기에 돈이 쏠리는 거예요. 돈이 몰립니다. 이쪽으로. 인기가 있으니까 맛집이니까 유행을 타니까 그러면 3, 4, 5번은 관심을 못 받죠. 나는 관종이 되고 싶은데 관종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빠집니다. 그러면 1번이 잠깐 쉴 때 2번이 갑니다. 이 1번이 50% 올랐으면 한 20% 오릅니다. 얘도 인기가 있으니까. 은메달은 주잖아요. 2등은. 은메달은 주니까 은메달 값어치만큼 갑니다. 20%는. 하지만 동메달도 아니고 흔히 완전 소외주들은 빠집니다. 그러면 비중이 똑같으니까 400만 원 주식은 올라가도 600만 원 산 주식이 그대로 마이너스 20% 빼거나 재수 없어서 다섯 번째 있는 종목이 30% 이상을 뺀다. 인기가 너무 없어서 이렇게 뺀다. 그러면 전체적인 포트는 거의 보합이에요.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5% 10%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기 때문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봤자 1번, 2번이 그럼 쉬면 3번, 4번이 올라가요. 근데 크게 못 가죠. 왜? 주도주가 아니니까. 크게 못 가요. 떨어진 건 30%인데 반등은 10% 합니다. 못 가요. 그럼 전체 포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많이 못 벌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도주에 어느 정도 실어서 뭐 50%든 70%든 실어서 몰빵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실어야 돼요.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맞춰놓으면 돈을 못 벌어요. 근데 만약에 재수없게도 이 5가지의 포트를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금융주 이렇게 담았다. 그럼 전체 포트는 전혀 올라갈 기미가 없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가는 거죠. 왜? 소외주만 다 담았으니까 반등 가능한 주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첫 번째 종목에 요새 제일 많이 올라간 뭐 양지사, 기타 테마주, 그다음 3, 4, 5번은 대형주. 이렇게 사도 전체 비중 60%는 대형주니까 못 갑니다. 200만 원씩 포트 넣은 애들이 정말 크게 올라지 않으면. 양지사는 그냥 예로 든 것뿐이고 400만 원은 10% 오르고 3, 4, 5번에 있는 600만 원은 30% 내리면 그래서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는 건 아니지만 두 바구니 안에서 다 끝내야 돼요. 이렇게 5바구니도 쪼개놓으면 돈을 못 법니다. 어쨌든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을 봐야 되지만 저는 뭐 FMC 큰일 날 거는 벌써 우리가 다 두들겨 맞아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오늘 조금 무지막지하게 뺀 감은 있어요, 확실히. 뺄 건가 해서 조금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가 맞은 거기 때문에 좀 더 아프긴 한데 이번에 하락을 또 돌릴 거예요. 조만간 브레이크를 잡고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 지금 이렇게 투심이 악화된 원인 중에 하나는 좀 있으면 거의 전저점이잖아요. 캔들 하나만 더 나오면 이제 음봉 하나만 더 떨어지면 거의 전저점 위협하잖아요.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음봉 하나만 더 떨어지면 전저점을 이제 이탈할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투자자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LG 엔솔이 잘 가던 엔솔까지 부러지니까 누구 하나 지수를 방어해 줄 만한 애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음봉 하나만 나오면 더 이상 지지 테스트가 없으니까 지수가 날아갈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럴 것 같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파는 게 있거든요, 확실히.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코로나 때도 막판에 이걸 또 깨면서 이렇게 엄청난 공포를 줬었는데 물론 지금 코로나는 틀리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누구나 알고 있는 경기 침체, 누구나 알고 있는 금리 상승, 누구나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런 걸로 과연 이걸 이렇게 되돌려가지고 시장을 전 박살 낼 거라고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서 내려가면 더 이상의 하단 지지가 없고 막 이런 자리가 보이니까 2100, 2200 막 이런 자리가 보이니까 겁이 나는 거거든요. 많이 들고 있는 물량. 그건 기관과 세력이겠죠. 외국인과. 그런 친구들이 던지니까 따라서 개인 투자자도 던지고 반대 매매도 나오고 신용 물량도 나오고 미수 물량도 나와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데 전 이러다가 또 급브레이크 밟고서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갈 거. 그게 주식시장의 생리고요. 지금 환율이 이렇게 1,400원에 육박하고 아시아 시장 보면 다 위태위태해요. 대만은 저희랑 비슷한데 지금 오늘 상해나 홍콩이나 보면 다 안 좋아요. 아시아 시장. 이제 하나 더 깨면 우린 더 이상 지지할 데가 없다. 전저점도 깨면 요새 6월 달부터 이어온 3달 동안의 박스 내지 상승. 아, 이거를 못 지키면 이제 정말 날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여러분 차라리 여기를 깨면요. 정말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와요. V자로. 제가 본방송 때 말씀 많이 드리지만 이걸 깨야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제가 본방송 때 토요일날 말씀드렸는데 화장품주가 이제 갈 때가 좀 됐다. 화장품주들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츠한불이나 이렇게 장안 좋은데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은 막 10몇 프로씩 갔다 왔어요. 제가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이거 말고도 몇 개를 얘기했었어요. 데모도 푸틴은 전쟁 끝내기를 원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얘기를 안 해준다. 대화를 안 한다. 그렇다고 하면 데모가 한 번쯤은 더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본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반등을 줬고요. 그러니까 본방송에 빠지지 말고 오시고 장이 좀만 더 좋으면 여러분들 계좌가 살찌울 수 있게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피할 수 있는 그런 우산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셔야 방송이 더 양질의 내용들을 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두 어렵지만은 좀 힘을 내셔서 이 위기를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위기는 끝날 겁니다. 조만간. 자,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내일 또 화이팅 해봅시다. 내일 마감 시장 때 뵙기로 하고요. 수요일 날 본방송 때 많이 오시면 제가 좋은 말씀,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많이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